안녕하세요. 자몽의 리치모닝 102번째 새벽 4시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행복한 토요일이고요. 요즘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도 나무를 올려다보면 색깔이 너무 예쁜 게 가을가을합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었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뉴스가 들리고 기사가 읽히는 세상 친절한 경제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토리텔러 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경제 이야기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본 용어부터 최신 이슈까지 핵심만 골라 알려주는 경제 멘토링입니다. 토리텔러님은 2002년부터 국내 최고의 미디어 그룹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면서 현재는 뉴스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실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기게 애써본 결과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얻었고 지식과 정보를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경기란 무엇인가? 2. 금리는 경제적 행동의 신호. 3. 먹고 살기의 난이도, 물가. 4. 부동산은 사는 곳이자 사는 것. 5. 현실 속 던전 주식시장. 6. 무역의 기본은 환율과 관세다. 7. 경제 주체의 눈으로 보는. 오늘은 제가 4장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경기가 궁금할 땐 친구의 씀씀이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제 기사를 보고 다가올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지,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경제 기사를 읽을 때는 정확한 분석이나 정교한 해석도 필요하지만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경기란 경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된다. 경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좋다와 경기가 나쁘다라는 말의 의미를 직접 표현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 빵을 나눠 먹는다고 가정해보자. 경기가 좋다는 것은 그 빵의 크기가 커진 것을 의미하고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그 빵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 세상에 커다란 빵은 많고 많은데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GDP는 밥그릇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GDP는 한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 수치로 자주 사용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3명의 주인공이 만들어 나갑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인데요. 경기는 세 주인공이 각각 제 역할을 잘 하면서 서로 대사를 매끄럽게 주고받을 때 명작으로 거듭난다. 금리는 경제적 행동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돈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금리는 빌리거나 예금한 돈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 쓰기 위해 내는 사용료라고 이해하면 쉽다. 이자율이라고도 부르며 원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요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통화량과 경기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금리의 기준입니다. 먹고 살기의 난이도, 물가. 1970년대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이 100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00원으로 버스를 타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1000원이 넘고 있는데요. 이처럼 물가가 오른 것이죠. 물가는 물건의 값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들이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곧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0%라는 말은 현재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1년 후에는 11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볼 줄 알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생활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곳이자 부동산은 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은 건물이나 땅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부동산 거품이 무서운 이유는 대출이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먼저 나서는 것은 돈을 빌려준 은행입니다. 은행은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회수하고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담보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담보물인 아파트를 팔아도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항상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항상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보의 왜곡을 피하려면 다양한 뉴스와 기사를 꾸준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신 많은 분들의 책의 내용을 보면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갭 투자란 아파트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만큼만 내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방법입니다. 집이 없어도 부동산 기사는 봐둬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을 때는 차분함과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흥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이 있든 없든 부동산 관련 기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산업 전체 붕괴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집값의 급락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용어를 풀어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았고요. 이 책은 내일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